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더운 한 주였습니다. 비는 또 왜 이렇게 자주 내리던지요. 습하고 더운 날씨의 연속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비가 쏟아지다가 또 잠시 개었다가 다시 푹푹 찌다가 잠결에 갑자기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고 장대비가 또 쏟아지고 그랬던 요즘입니다. 한국도 장마폭우로 피해가 크던데요. 알프스의 눈이 높고 히말라야도 40도를 웃돈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정말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엘니뇨라고 쳐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보다 더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쪼록 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요. 더위가 푹푹 찌고 습도 많은 날들이 기승을 부려도 시계는 변함없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시계가 어느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 문학으로 삶을 공감하고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문학 이야기들 채곡채곡 쌓여서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네요.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문학도 예술도 어떤 면에서는 학문도 이야기할 대상을 갈구하고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은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다. 통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여름의 한복판 7월, 오늘도 문학과 정서의 공감,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 갔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기의 화제가 노년 우울증이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요, 친구들과 만나면 혹은 자제분들을 만나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늙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문제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프기만 하면 치료하면 되는데 조금만 아파도 죽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필은요. 김정순 수필가의 노년의 비애라는 수필입니다. 낭송 들으시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었다. 절망이 곤두박질 쳤다. 속상함도 사치였다. 어이가 없어 입을 떡 벌린 채 멍해졌다. 내게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다니. 불난 뒤에 매연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오염시키는 노년의 비에. 냄비에 물을 담아 가스 불을 켰다. 물이 물방울을 뿜어올리며 끓기 시작했다. 준비한 나물을 넣었다. 오줌이 마려운 신호가 살짝 왔다. 나물을 다 삶아 건져놓고 화장실을 가도 될 거라는 짐작을 했다. 그리 급한 요일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 심한 재채기가 났다. 소변이 찔끔 고개를 내밀었다. 곧 숨어들겠지 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몸통까지 불쑥 밀고 나왔다. 못된 것은 내 의지의 한계를 넘어 나를 비웃듯 폭포로 쏟아졌다. 아, 이게 뭔가? 그 자리에 서서 망연자실했다. 독이 터진 봇물은 나의 허락도 없이 금단의 땅을 침범했다. 신성한 속옷의 울타리를 넘고 바지라는 계곡을 따라 낮은 곳으로 폭포를 이루었다. 평평한 바닥에 호수가 생겼다. 꼼짝을 못하고 선체로 호수를 내려다 보았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늙었구나. 나도 세월의 장난질에 비켜갈 수 없구나. 초라한 늙은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존감에 울음조차 울지 못하고 허망 속을 헤맸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표현에 딱 맞았다. 친구들이 요실금의 사연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받아 넘기고 웃었다. 나는 요실금에 대하여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고 겪지도 않았다. 단지 강 건너의 불구경쯤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맞았다. 나의 경우는 요실금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나는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다. 눈이 침침해 찾아간 안과에서 심각한 문쟁이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진단도 받았다. 황반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정밀한 수술을 받았다. 아직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모든 물체가 물결이 지듯 구불구불하게 보였다. 노안으로 인한 일이려니 생각하고 인정했다. 그러나 소변 사건은 후유증이 남지 않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심각했다. 허허 웃으면서 나 오줌 쌌어. 농담처럼 말하지만 기운을 빼는 1등 공신이 되었다. 언젠가 척추 압박 골절로 꼼짝을 못한 일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었다. 침대에 옮겨져 반듯하게 누워서 옆으로 몸을 돌릴 수도 일어날 수도 없어 난감했다.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늙었다는 불청객이 이렇듯 찾아왔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다. 급성 폐렴이 와서 2주일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기침과 혈담을 뱉을 만큼 심각했다. 기침으로 이웃 병상의 수면을 방해할까 밤새워 휴게실과 복도를 다니며 밤을 새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단가. 폐의 전부가 하얗게 덮여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치료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무모하리만치 태어냈다. 지금보다 젊어서였을까. 내게서 일어나는 건강 문제는 나이와 비례해서 일어났다. 절망도 마찬가지였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인지를 이른을 건너면서 절실히 느꼈다. 늘어진 볼과 주름은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치부했다. 간혹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76회를 넘도록 혹사시켰으니 당연하다 여겼다.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굽어도 그러려니 했다. 누가 나에게 건강하냐고 물으면 나이만큼 건강하다고 답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처럼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노년의 우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깊어졌다. 반갑지 않은 몸의 반란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혹시나 치매라도 온다면, 중풍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노인들에게는 암이라는 병이 오히려 두렵지 않다는 말을 친구들은 서슴없이 했다. 암은 마지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했다. 치매나 중풍처럼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리라. 나는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그날의 사건을 애써 부정했다. 아마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에 자극받은 것이 이유였을 거야. 우연히 심한 재채기가 장난을 쳤을 거야. 건강에 소홀한 나에게 몸이 보내는 경고였을 거야. 나의 몸과 마음은 아직 괜찮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울 속에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들매 끈을 단단히 묶은 것처럼 마음의 끈을 조였다. 어디든 좋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도 만나고 꽃들과 인사도 하고 하늘과 눈맞춤도 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이 이야기를 걸어왔다. 눈을 살포시 감고 마술을 걸었다. 나는 어느 별나라의 공주가 되어 날개옷을 이고 날아다녔다.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것을 무릎을 쳤다. 다시 시작했다. 컴퓨터를 열고 좌판을 열심히 두드렸다.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워 나갔다. 햇살이 환하게 웃었다.
애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리학적으로 나이 든다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자신의 몸의 변화, 그러다 보면 또 죽음에 대한 빈번한 두려움, 그래서 또 많이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노년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듦을 영예롭게 여기면서요. 또 수십 년에 살아가는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은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알잖아요. 또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노년을 그에 합당한 지성으로 다루는 좀 창의적 발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힐먼의 말이에요. 나이 듦의 철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읽어봄직하더라고요.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오해받는 두려운 시기이지만 혁명적으로 새로운 시선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혁명적으로 새로운 시선을 던질 필요. 네, 남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노년이지만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시선, 다시 리셋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을 좀 비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문학 필요한 겁니다. 그 노년의 고역스러운 일들을 좀 가능한 한 통찰로 전환하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죠. 물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수필에서도 보면 남들에게 있는 줄 알았던 요실금, 나는 뭐 그냥 아니야 했던 그 요실금이 급기야는 기능을 억제 조절하지 못해서 바닥에 흥건히 소변을 봐서 호수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것들이 해결해 줄 때 인격적으로 품위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 머리는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비에 아, 나 이제 다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이 노년인데요. 그 노년의 변화에 당황하고 슬퍼하고 절망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마지막 문장이 이 노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해주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이요. 요실금으로 줄줄줄줄 새는 소변을 조절을 못해서 흥건히 쏟아놓았지만 살아가야 하잖아요. 다시 컴퓨터를 열고 좌판을 열심히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말. 슬픔으로 좌절로 끝날 수 없다는 뭐 저항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글에서요. 어떤 말이 참 와닿냐면요. 사람도 만나고 꽃들과 인사도 하고 하늘과 눈맞춤도 다시 했다는 말. 밤하늘에 달과 별이 이야기를 걸어왔다는 말. 눈을 살포시 감고 마술을 걸었다는 말. 어느새 내가 어느 나라 별나라의 공주가 돼서 날개옷을 입고 날아다니더라는 말.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말.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게요. 참 나이가 들면 정서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 정서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보는 달과 별 그저 그런 별이고 별이 빛나는 것인지 별이 흐려진 것인지 뭐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나 그 별에 달에 관심 좀 갖고 빗소리에 귀를 조금 더 열어보고 뭐 그런 것들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 말도 참 좋네요.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에는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요. 참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남의 일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나이 듦을 앞세워서 상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일만 충실히 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그 아름다운 그 사회 문화를 만들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삶의 본보기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글이 또 가슴을 훅 치고 지나가네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워나간다는 말, 햇살이 환하게 웃었다는 말, 밝고 활기찬 노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을 영어로 에이징이라고 하죠. 노화, 나이 먹음.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유적으로요. 컵 안에 반 정도 있는 물을 어떻게 바라보든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컵에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컵 안에 있는 물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볼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봅니다. 늙어감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고 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단계인 건 분명해요. 주위에서 보면 노년을 낙관주의, 정말 도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도전하고 저렇게 즐겁게 살아갈까, 저 기회를 저렇게 잡았을까, 또 친밀감, 건강함,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 열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 적극적으로 생활하는구나, 액티브한 노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컵 안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분들처럼 비관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후회되고 그 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노년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해요. 잃어버린 젊음이라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늙으셨다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성숙, 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면 멋진 노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정순 수필가의 노년의 비애를 통해서 현재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든지 다가올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이든지요. 그 노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노년의 비애이지만요. 마지막 구절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문장에서 이 노년의 힘, 노년의 저력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김정순 수필가는요. 77세의 시니어십니다. 강원 문인협회 신인상 공모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고요. 수필집으로는 삼배적삼을 출간했습니다. 대구 문인협회, 강원 문인협회 회원이고요. 한국 근로자 예술인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수상으로는 근로자 문학상, 대구 매일 시니어 문학상, 대구일보 전국 수필대전 수상, 김유정 기억하기 수필 부문 수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필을 쓰고 동화를 공부하고 동심 속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시니어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청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심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꿈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뉴욕 동포 시니어들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젊은이들에게는 교훈을 선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노년의 시대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년에 잡혀 사는 삶이 아닌 노년을 누리면서 사는 삶 사시기 바라면서요.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